제가 이해한 정보를 말씀드릴게요. 정확한지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 방은 한 3만 평 정도 됩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일단 100을 하시니까 곱하기 100을 하니까 역시 한 3만 명 정도. 맞습니까? 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그런 힘으로 한번 이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강이라고 했지만 사실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햇병아리 시각장애인. 아직 저는 햇병아리입니다. 중증장애인이 된 지 이제 12년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오랜 세월 장애를 겪고 또 장애 역사를 살아오시고 또 곁에서 함께 해주신 그런 가족들의 역사에 비하면 제가 살아온 장애 역사는 정말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어찌 감히 특별 강연이다 또는 강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냥 오늘 햇병아리 시각장애인 한 사람이 여러분들께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서 뭘 경험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냥 그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분히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중간에 중증장애인이 된 사람들 특히 시각장애인들 또는 그 이전에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기기, 보조기기를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햇병아리 말씀 한번 들어보시랍니까? 네. 저는 말씀드린 대로 2000년 1월에 완전히 시력을 잃었습니다. 시력을 잃게 된 것은 홍점이라는 병 때문인데 제가 대학 4학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에 어느 날 병원에서 홍점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 병은 언젠가는 실명을 한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실명이란 말 뜻은 알고 계시죠? 예, 실명이 뭔가요? 그렇죠. 시력을 잃어버리는 거, 빛을 잃어버리는 거. 저도 물론 실명이라는 말 뜻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명이 뭔지 상상이 되시나요? 자 여기 시각장애인들 분 계시죠, 그렇죠? 네, 시각장애인 분들 말고 우리 시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실명이라는 것이 상상이 되시나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냥 뭐 앞이 캄캄하다 우리 큰일 당하면 또 눈 꼭 감았다가 뭐 마음대로 뜰 수 있잖아요. 뜨고 싶으면. 근데 실명이란 것은 앞이 캄캄해도 눈 뜨고 싶어도 버뜩 뜬다고 감고 싶어도 그 버뜩 뜨는 게 안 됩니다. 그게 실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실명이란 말 뜻은 알지만은 그게 실감이 나진 않았고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엄청난 일이겠구나 정말 무서운 일이겠구나 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실명을 막아보려고 정말 어려운 투병 생활을 20년이 넘게 했습니다. 20년 넘는 투병 생활 동안 봤다가 못 봤다가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2000년 1월에 완전히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 20년 투병하는 동안 저는 이렇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손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여러분들 손 보이시죠? 자, 이렇게 내려보세요. 뒤로 감춰보세요. 손 안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는 손이 어느 날 안 보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거울 앞에 있으면 여러분들 얼굴 보이시죠? 예. 그런데 거울 앞에 서니까 어느 날 눈, 코, 입이 안 보였습니다. 얼굴만 둥그렇게 뭔가가 보였어요. 또 그러다가 어느 날 되니까 제 얼굴조차 안 보였어요. 손만 안 보이다가 어느 날 손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2000년 1월에 완전히 시력을 잃었습니다. 시력을 잃고 나서 보니까 어찌 그리 시각장애인이 많습니까? 여기 가도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가도 시각장애인, 교회에 가도 시각장애인. 제 주위에 시각장애인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들이.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 생각에는
시력을 잃기 전에는 저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고 못 살 줄 알았거든요. 사람이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도 제 손으로 못 마시고 혼자서 나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제 손으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시력을 잃고 보니까 어찌 그리 많은 저처럼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큰 소리로 하하 웃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앞을 못 보고도 살 수 있는 거구나. 숨만 쉬면. 네,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사람이 숨만 쉰다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뭔가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할까? 시각장애인이 된 시력을 잃어버린 내가 필요하다면 다른 시각장애인들도 필요하겠죠.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저 혼자서 뭔가 우리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히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열심히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제가 여성 시각장애인을 위한 단체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그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정말 제대로 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내가 사회복지라는 걸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자격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따나 했더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대학에 가는 방법도 있는데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 일정 기간 교육을 받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도를 통해서 제가 사회복지사가 되는 과정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시력을 잃었는데 글도 볼 수 없는데 공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행히 제가 점자를 배웠습니다. 점자를 배우고 책을 읽으니까 시각장애인이 책을 읽는데 못할 게 뭐 있나라는 자신감이 붙었지만 막상 다른 책도 아니고 공부를 하는 책,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 책을 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게 여보세요? 바로 시험을 앞둔 열 하루 전이었어요. 11일 전이었어요. 네,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시험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사람이 적어준 책을 사러 자원봉사자 손을 잡고 서점을 갔습니다. 책을 사고 보니까 이 책이 보통 책이 아니었어요. 책 한 권이 600페이지가 넘고 그리고 저는 못 보지만 자원봉사자 이야기가 글씨가 깨알보다 조금 클까 말까 그렇게 600페이지 가득 그런 책이 3권이었습니다. 그 책을 사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자원봉사자는 나는 책 사주는 내가까지 동행하는 자원봉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겠다. 그러고 갔는데 저는 책을 앞에 놓고 보니까 책 3권이 똑같은데 어느 책이 어느 책인지도 모르겠고 손으로 만져가지고는 읽을 수가 없었어요. 시험은 11일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자원봉사자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읽어주는 자원봉사자를.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제 앞에 책 3권을 제 앞에 놓고 방바닥에 앉아서 이틀 밤낮을 꼬박 앉아서 지냈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이. 이 시간에도 다른 사람은 시험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시험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나는 책을 앞에 놓고도 이 소중한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책을 앞에 놓고도 이걸 볼 수 없구나. 그렇게 이틀 밤낮을 토요일, 일요일 이틀 밤낮을 꼬박 보냈습니다. 잠도 한숨 안 잤어요. 그냥 앉아서 그렇게 보내고는 일요일 새벽이 되니까 이상한 깨달음 같은 게 왔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냐면 이건 네 욕심이다. 네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네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봐. 책 한 줄 글 한 줄은 읽을 수 없지 않냐. 너 혼자서는. 그러니까 네 노력만으로 네가 하고 싶다고 네 의지만으로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다. 이거 포기해라. 저도 모르는 그런 깨달음 비슷한 게 왔습니다. 이틀 밤낮을 꼬박 앉아서 지새고 나니까 그렇게 포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가벼웠습니다. 그랬는데 아침 9시가 되어서 월요일 아침 9시죠.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제가 그 당시 제가 서울에 있었는데 서울의 복지관에 전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나 공부를 좀 해야 급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자를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그 복지관에서 이야기가 자원봉사자 물색해서 보내주는데 한 2, 3일은 걸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시험 책 사는데 하루, 토요일, 일요일 이틀, 자원봉사자 이틀 기다리고 저한테 6일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운이 좋아서인지 금방 다시 전화가 왔어요. 네. 이야기를 했더니 책 읽어주는 자원봉사자가 나섰다고, 빨리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책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이 읽어주고 저는 듣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아침 8시 반쯤 되면 저희 집 오셔가지고 밤 11시까지 읽어주셨어요. 정말 점심때 잠깐 한 10분 정도 밥 먹는 시간 이외에는 계속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시고 나면 다시 저희 언니가 저를 찾아와서 새벽 5시까지 책을 읽어줬어요. 그러고 한 2시간 정도 눈 붙이고 나면 이제 그분이 또 오시면 또 책을 읽었어요. 자, 그 두꺼운 책을, 그 많은 양을 저는 6일 만에 다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읽으면 저는 읽으면서 들으면서 이해하면서 정리하면서 암기하면서 2번 읽을 시간 없으니까, 물어볼 시간 없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전체 공부해야 될 양의 3분의 1도 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너무 많은 양의 정보가 머리에 갑자기 들어가니까 갑자기 뭐 듣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머리가 가부하가 걸렸는지 시험 치기 바로 전날은 제가 응급실에 실려갔었어요. 기절을 해가지고. 기절했다 깨어나니까 정말 웃은 건 제가 기절해서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언니가 옆에서 막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가 어떻고 뭐 어쩌고 이러면서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이렇게 마음을 모으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해보자. 다시 병원에서 돌아와서 시험 치러 갈 때까지 책을 읽고 그러고 가서 시험을 쳤습니다.